초음파 프로브의 실험 세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 케이블과 USB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파워 케이블은 미리 연결을 해주어서 아래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초음파 실험에서 저희는 두 개의 프로브를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브는 이 파란색 프로브로 1MHz의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프로브입니다. 두 번째 프로브는 이 빨간색 프로브로, 이 프로브는 2MHz의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각각 프로브 1과 2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프로브는 충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네, 그러면 프로브를 연결한 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브를 연결한 곳에 트랜스미터 리시버 모드라고 써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송신부, 수신부를 무엇으로 사용할지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브 1을 사용할 때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모두 1이 되게, 프로브 2를 사용할 때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모두 2가 되게, 네,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위에는 게인과 아웃풋 데시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는 배우신 대로 강한 전기 신호를 앞전 소자에 인가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 초음파가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면 앞전 소자에서 그 초음파 압력을 다시 전기 신호로 바꿔 에코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초음파는 제가 가한 전압 대비 들어오는 압력의 효율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증폭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웃풋은 송신하는 과정에서 앞전 소자에 인가하는 전압을 조절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킬 때 이를 얼마나 강하게 발생시킬지에 대한 결정값입니다. 게인은 이제 물체를 맞고 반사되어 돌아온 에코 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률을 의미하며, 얼마나 증폭시켜서 해당 신호를 볼 것인지에 대한 결정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신호의 크기가 너무 작게 관측되면 우선적으로는 게인을 조절함으로써 입력 신호를 증폭시키고, 그럼에도 신호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아웃풋을 조절하여 발생시키는 초음파의 신호를 크게 만들어 조절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치의 연결은 끝났고요. 이를 모두 연결한 후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가 실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프로브 1, 프로브 2가 1MHz, 2MHz가 각각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초음파의 속력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음파는 발생시키고 돌아온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도달한 시간에 대해서 측정한 거리의 2배로 생각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초음파 앞에 프로텍션 레이어라고 이렇게 검정색이 달려 있는데, 이는 초음파에 좀 파손을 막기 위해서 부착된 방어를 위한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가 부착되어 있어 트랜스듀서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워 오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 블럭의 두 길이를 재서 빼는 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할 것입니다. 우선 버니어 캘리퍼스로 실제 길이를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생긴 장비인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우선 제일 끝으로 맞춰놓고 0점 설정을 합니다. 잘못했네요. 네, 이를 0점 설정을 한 다음에 원하는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측정할 길이는 이 테스트 블럭을 이용해서 측정할 것입니다. 테스트 블럭은 보시는 것과 같이 직육면체고 구멍이 뚫려 있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구멍에 대해서는 다음 실험에서 측정을 할 것이고, 당장은
이 테스트 블럭을 통과하는 속력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정육 면체에서 가장 짧은 길이인 해당 길이와 두 번째로 짧은 길이인 이 길이, 이 두 길이를 측정한 뒤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 길이의 바닥에까지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서 속력을 구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먼저 길이부터 구하겠습니다. 네, 가장 짧은 길이부터 측정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41.05mm로 가장 짧은 길이가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작은 길이에 대해서 측정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짧은 길이는 80.18mm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블럭의 두 길이를 가장 짧은 길이와 두 번째로 짧은 길이를 알아냈으니 이제 이 길이까지 초음파가 갔다 오는 시간에 대해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1MHz의 프로브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우리는 이 길이를 바닥을 찍고 오는 시간이 궁금하기 때문에, 혹은 이 길이를 바닥을 찍고 오는 시간이 궁금하기 때문에 프로브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A 스캔을 눌러주면은 보시면은 신호가 움직이고는 있긴 한데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인이나 아웃풋을 올려보아도 그냥 그 값이 커지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뚫려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피크 값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음향 임피던스가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프로브가 있는 공기 중과 이 플라스틱 안의 음향 임피던스는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임피던스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해당 아쿠아젤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초음파 장비를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태아의 사진을 찍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 젤을 바르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제 해당 젤을 발라주면은 이제 공기의 임피던스와 이 플라스틱 임피던스가 매칭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은 피크 값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지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은 아웃풋을 좀 다시 조정하여서 게인과 아웃풋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프를 보면은 X축과 Y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모드는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A스캔 모드입니다. A스캔 모드는 앰플리튜드 모드라고 해서 해당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즉 갔다 왔다 돌아오는 그 신호의 크기를 갔다 왔다 돌아오는 그 에코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인데, 이제 X축은 뎁스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프로브를 위치한 곳에 아래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브는 그 두 개의 피크가 보이는데, 한 개의 피크는 구멍을 의미하고 그 다음 피크는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아오는 신호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앰플리튜드가 커지는 것이고, 그럼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피크가 나타난 뎁스의 그 시간 정보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닥까지 왔다 갔다 돌아온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피크 중에 어떤 것이 바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프로브를 이동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브를 양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해당 프로브를 양옆으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보이시면은 이 60mm 지점, 60 마이크로세크 지점에 있는 피크 값은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긴 하지만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피크들은
다른 피크들은 이제 피크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피크들은 이 해당 구멍 때문에 나타난 피크들이고, 그러면 계속 움직이지 않는 저 60mm 지점에 있는 저 친구가 바닥을 나타내는 정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대로 측정했다는 곳에 멈춰놓고 정지를 누른 뒤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픽처. 그래서 지금 해당 1MHz를 이용하여서 짧은 길이, 이건 중간 길이죠. 두 번째 짧은 길이가 중간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길이 측정을 한 것입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길이 정보가 나오는데 60.1 마이크로세크에서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해당 실험을 2MHz를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지금 당장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이는 데이터를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좀 정밀하게 측정한 데이터를 따로 다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는 영상은 이제 방법 정도만 참고하시고 데이터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를 1MHz로 측정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을 누르고 보시면 여기서도 매칭이 잘 안되니까 젤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계속 움직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지?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피크가 나타나는데요. 게인을 좀 줄여주면은 네, 이 블럭은 특별히 구멍이 따로 층에 따라서 두 구멍이 있는 것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비슷하게 그래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도 두 가지 피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피크의 값이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아는 피크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을 1차 피크, 이것을 2차 피크라고 하면은 이거는 프로브를 움직일 때마다 바뀌지 않으니까 둘 다 이 바닥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제 2차 피크 같은 경우는 초음파가 바닥에 갔다가 초음파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2차 피크입니다. 그래서 해당 두 번째 피크는 사실 그렇게 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딱 두 배가 같은 길이인 게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네, 그래서 뒤에 정보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것도 같이 정지해서 31.7의 피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1MHz 짧은 길이로 하겠습니다. 네, 해당 실험을 이 2MHz 프로브를 이용해서 다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두 데이터를 비교하여서 이제 이 테스트 블록에서의 속력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속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제외하고 짧은 길이와 긴 길이에서 따로따로 구할 수도 얻은 정보를 가지고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긴 길이와 짧은 길이를 구한 것을 둘이 종합을 해서 이용하면은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차이가 이제 걸린 시간의 차이, 이렇게 해서 속도를 재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결과를 둘 다 한번 구해보시고 어느 결과가 더 신뢰도 높은지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실험은 초음파의 탐지 모드인 A 스캔과 B 스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 스캔을 먼저 할 건데, A 스캔은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다시피 앰플리튜드 스캔의 약자입니다. 사실 의료용 초음파 기기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물체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모드이고 초음파 프로브의 가장 시초가 되는 탐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X축은 시간 정보를 담고 있고 Y축은 그 돌아온 신호의 볼테지 값,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것은 이 시간정 아까 앞선 실험에서 했던 것처럼 에코가 발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 길이 정보를 알 수 있고, 그거에 따른 앰플리튜드의 크기는 에코 신호가 얼마나 강하게 측정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MHz 프로브를 이용하여서 먼저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2MHz 빨간 프로브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2-2 모드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고 젤을 미리 발라놨는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게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게인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앞부터 한 칸만 늘려서 측정을 하면은 이게 피크 값이 제일 최대 값의 한 70%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것으로 인식하면 돼가지고, 네, 이 정도로 조절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테스트 블럭을 보면은 이는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인데, 이제 이러한 구멍들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실제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질적인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속도 차이와 밀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신호가 조금 더 크게 관측되고 그 부분을 에코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 테스트 블럭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편의상 이 가장 큰 구멍이 있는 쪽을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을 위에를 탑, 이제 아래쪽을 바텀으로 일단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탑에서부터 이 신호를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 피크값, 이 구멍이 이 제일 위로부터 몇 미리 정도 길이에 있는지를 이제 A 모드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구할 것이고,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서 A 모드, 여기서 이 길이를 측정하여서 전체 길이랑 비교해 보면서 전체 길이랑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탑에서부터 가까운 위치부터 점점 깊은 위치까지 프로브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젤을 좀 발라주겠습니다. 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 가까운 위치부터 점점 깊은 위치까지 프로브를 이동하면서 피크점을 계속 찌를 것인데,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피크가 굉장히 위에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뒤집어서 여기부터 가장 깊은 곳부터 먼저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 실험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제가 프로브를 왼쪽 오른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저 60 마이크로세크에 있는 피크는, 그러니까 해당 여기 있는 이 피크는 변하지 않고 계속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닥을 의미하는 거겠죠. 60 마이크로세크의 지점에 있는 것이 바닥을 의미하니까 저 피크를 기준으로 이제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크가 저희가 원하는 지금 이 블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브로부터 이 블락까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은 아까 앞서 구한 속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 것까지 고려하면은 길이를 잘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구해가면서 신호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크는 이렇게 나타나고, 얘를 정지한 후 저장해가지고 여기 붙여. 그래서 이 구멍에 따른 번호들이 있는데 3, 4, 5, 6, 7, 8, 9, 10번입니다. 그래서 10번 구멍 홀 10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2MHz가 지금 45.3 마이크로세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대면 실험에서는 직접 기록하고 엑셀에서 정리한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어서 갈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 방법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시작을 눌러서 이제 그 다음 피크가 어디서 관측됐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피크는 가장 클 때를 관측해주면 정확하겠죠. 가장 클 때니까 이때 정지를 해놓고 다시 보면은 39.7 마이크로세크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네. 홀 9 2MHz.
39.7에 있고 그 다음 것도 다시 사적으로 이 피크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온전하고 제일 큰 모양일 때에서 멈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홀 8이겠죠? 34.3 마이크로세크고요. 편의상 이 부분 이후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정리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 다음 것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피크는 여기서 관측되고 여기서는 28.8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피크는 23 마이크로세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블락에서 점점 이 구멍과 가까워질수록 지금 피크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피크가 너무 커서 지금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코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는 이제 게인을 좀 낮춰줘서 세츄레이션 되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게인을 낮춘다고 해서 이 시간 정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게인은 이걸 보는 걸 얼마나 증폭시켜서 볼지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피크의 위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피크는 여기 정도인 것 같은데 17.4 마이크로세크고요. 그 다음 피크는 죄송합니다. 가장 높을 때가 최대 피크겠죠. 제가 지금 읽는 것이 계속 X 값입니다. Y 값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11.5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 다음 값은 5.8 5.89니까 5.9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쭉 하고 뒤집어서 프롬 바텀으로도 측정을 다시 할 것인데 이는 영상에서는 측정을 따로 하지 않고 그 자료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으로부터 측정했을 때와 탑으로부터 측정했을 때를 비교해서 왜 다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테스트 블럭의 특수한 부분인 이 작은 두 가지의 구멍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프로브가 이 두 가지 구멍을 잘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2MHz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지금 피크가 미세하지만 두 개의 피크를 가진 것이 보이십니까? 두 개의 피크를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미세한 구멍 여기 보이실 텐데 이 작은 차이의 구멍을 구별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별을 더 잘한다면 이 피크가 더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은 두 가지 피크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4.0, 15.3 이 부분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홀 1홀 2홀이어서 1홀 2홀 2MHz 지정을 해주고 같은 실험을 이제 1MHz 프로브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실험 결과를 보고 우선 이걸 11로 바꿔준 다음에 이 피크를 잘 구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피크를 뭐 어느 정도 잘 구별이 되고는 있지만 아까랑은 살짝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은데 정지해두고 값이 지금 14.9 15.9인데 이것도 기호된 값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값이 다릅니다. 아까 얻었던 피크의 그 뎁스 마이크로세크의 위치와 지금 위치가 다른데 이 부분은 한번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사진도 같이 확인해 보셔서
제가 125를 1MHz라고 적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느 데이터가 더 잘, 어느 프로브가 더 잘 구별을 하는지, 그럼 1MHz와 2MHz의 프로브의 차이는 무엇인지 고민해서 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스캔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A스캔에서 이 가장 큰 구멍이 10번 구멍인데, 이제 10번 구멍 아래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을 1MHz 프로브와 2MHz 프로브가 어느 프로브가 더 잘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거는 음영 임피던스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닦아주고요. 원활하게 닦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측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1MHz 프로브로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2MHz 프로브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테스트 블럭의 이 큰 구멍, 각도가 큰 구멍 바로 아래에 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작은 구멍까지 이 프로브가 관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프로브가 더 잘 관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자. 이거를 스타트 A스캔 스타트. 네. 네,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일단 너무 크니까 게인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60에 있는 이 게인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다시피 이 바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가 나타나는 곳이 이걸 멈춰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피크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피크는 이 큰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피크는 이 작은 구멍,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피크는 계속 봤던 그 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13.1 마이크로세크 그리고 24.3 마이크로세크인데, 네, 이런 데이터도 저장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10홀이죠. 10홀. 이건 1MHz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실험을 2MHz 프로브를 이용해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밋 리시버를 2로 바꿔주고 다시 진행을 하면은, 여기서도 봤을 때 저기 마찬가지로 60이 바닥 위치니까 젤을 조금 더 바르겠습니다. 되나? 되겠네요. 게인을 좀 올려서 확인을 하면은, 보면은 지금 피크가 미세하지만 3개의 피크가 관측이 되는데, 첫 번째 피크는 저희가 아는 가장 큰 구멍, 두 번째 피크, 세 번째 피크, 이건 바닥이겠죠. 이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장해서 10홀 2MHz. 네, 이것도 데이터를 저장해서 각각의 피크를 비교해 보시고, 피크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어느 프로브가 더 적합한지 이거에 대해서 고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스캔 실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B스캔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A스캔을 말씀드렸다시피 X축이 시간, Y축이 앰플리튜드여서 이제 이질적인 공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피크가 언제 발생하는지의 그 시간을 알 수 있었다면, 이제 B스캔은 브라이트닝 모드라고 해서 2D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초음파 태아의 그 사진을 볼 때 흑백으로 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B스캔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캔은 아까 앞서서 얻었던 이런 앰플리튜드 정보를 빛의 밝기로 해가지고 이 에코가 셀면 셀수록 더 밝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2D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비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모드. 그럼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앞서 봤던 A스캔의 모습입니다. 우선 이건 2MHz 프로브로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다시 젤을 발라주고, 네, 지금 이 2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A스캔에서 얻었던 그 이미지가 그냥 옆으로 누워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아까 앞서서 A스캔에서 봤던 이미지를 그냥 뒤집어서 놓은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까 X축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시간은 저희가 속력을 아는 이상 깊이 그러니까 뎁스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이걸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은 이 전체적인 2D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용으로 A스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 B스캔 이미지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이미지 위스라는 것이 몇 초 동안 이 이미지를 얻을까인데, 10초면 될 것 같아서 10초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가장 최적의 시간을 알아서 설정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B스캔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테스트 블럭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블럭 위를 이렇게 쭉 스캔한 것인데, 보면은 구멍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바닥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까 봤던 그 두 개의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잘린 것 같은데, 아까 그 큰 동그라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게 얻어지긴 했지만 이게 명암 차이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게인을 하나만 더 올려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블럭을 스캔을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이 느려진 부분은 제가 늦게 스탑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럼 보시면은 게인을 올리니까 조금 더 명확한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일수록 더 강한 신호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이미지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더 잘된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실험을 이제 일단 이거 저장을 먼저 합시다. B스캔 2메가. 같은 실험을 1MHz인 프로브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 실험도 같이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트에서 인건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1로 바꾸고, 좀 게인을 한번 맞춰줄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B스캔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젤이 없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이상하게 이미지가 나왔는데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이미지를 첨부해드릴 거긴 하지만 또 얼추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꽤 잘 이미지가 얻어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이 이미지도 이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은 것을 아마 첨부해 드릴 텐데, 네, 그것을 그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캔 실험을 마무리를 할 것이고, 이제 이것은 1MHz 프로브를 이용해서 진행한 것인데 1MHz 프로브와 2MHz 프로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그 부분을 잘 고찰해서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험 3은 아이더미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아이더미는 눈과 유사하게 만든 이 해당 모형입니다. 실제 눈처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강의 자료 아이더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부학에서 배우셨을 텐데 첫 번째 층은 아쿠아스, 두 번째는 렌즈, 세 번째는 비튜러스 휴머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층은 구성물질도 다르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의 속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세 개의 층에서 초음파 이동 속도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쿠아스와 비트러스 휴머는 1410m/s, 렌즈는 250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MHz 프로브를 이용하여서 각 위치에 따른 시간을 A모드로 측정하여서 레이어까지의 각각의 거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럼 잘 움직여가면서 적당한 신호를 얻어봅시다. 마찬가지로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를 2-2에 맞춰주시고 A 스캔 모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젤을 발라서 그러면은 층이 나눠져 있게 신호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잘 움직여가면서 신호를 얻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끝부분에서 피크가 계속 나오는 것이 관측이 될 텐데 70 마이크로세크 이 부분에서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있는 부분에서 계속 하나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끝인 레티나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이 부분만 증폭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끝부분에서 계속 피크가 관측되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이 눈의 끝부분을 의미하는 레티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이 레티나인데 정지 다시 이 부분을 보면은 한 70.1 지점에서 레티나의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개인을 움직여서 이 렌즈의 앞면과 뒷면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을 좀 낮춰야겠네요. 네. 너무 낮았네요. 네, 보면은 잘 움직여 보면은 이제 한 10에서 20 영역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피크가 제일 클 때를 해놓고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큰 피크를 뒤에 피크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걸로 하면은 우선은 이제 13.0 네, 13.1의 피크를 렌즈 가장 앞면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렌즈 가장 뒷면에서 18.2의 피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각 층별 위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각 층별 위치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속력 1410과 2500을 이용하여서 각 레이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층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 값들을 평균내서 평균 속도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을 이용하는 방식과 개별적으로 나눠 얻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한지 고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행할 실험은 타임모션 모드입니다. 시간에 따라 움직임을 이미징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이미징하는 것으로서 주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사용합니다. 이제 이 모델을 보면은 심장을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주황색 펌프를 누를 때마다 이 고무막이 움직이게 되어서,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심장 박동을 하는 것처럼 물이 한번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펌프를 빠르게 해서, 한 번은 펌프를 느리게 해서 빠를 때와 느릴 때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모션 모드인 M 모드로 간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위스는 15초로 되어 있는데, 이 15초의 의미는 내가 15초 동안 이미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실험에서는 2MHz의 프로브를 사용할 것인데, 2MHz의 프로브로 먼저 심박수를 느리게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한 뒤 빠르게 해서 M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할 건데, 우선 측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좀 이쁘지 않게 나오긴 했는데, 네, 이제 실제로 드릴 것은 실제로 제가 드린 이미지는 이런 좀 제대로 된 이미지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심박수를 빠르게 하여서 M 모드를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은 무시하시고, 지금 여기 일정하게 빨갛게 나와 있는 것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이 베이스라인입니다. 베이스라인이라는 게 이 물에서 딱 이 시작점,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이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판의 시작점이 베이스라인으로 잡히고, 펌프를 눌렀을 때 이 피크 값으로 혈류량이 찍히게 되는데, 그럼 이 Y축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높이 값으로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혹은 얼마나 혈류량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또한 X축은 초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의 주기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리게 측정한 심박과 빠른 심박을 비교하여 각각의 내 펄스 듀레이션, 초당 비팅 횟수 등 각종 파라미터 등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들을 모두 구해보고, 이제 빠르게 심박과 느리게 심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고찰해 봅시다. 네, 이것으로 초음파 실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